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에서부터 매일의 행동까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와의 대화 끝에 저 사람 다시 보고 싶다라는 감정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이번 글에서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사례를 들어보려 합니다. 1. 진심 어린 관심과 공감. 첫 번째는 진심 어린 관심과 공감입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진정한 공감을 받았을 때 마음이 열리기 마련이죠. 상대방이 이야기를 꺼내면 반응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사례 1. 회사에서 처음 만난 동료와의 대화에서 동료가 요즘 많이 바빠요. 힘드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냥 힘들겠네요. 라고 넘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힘든지 물어보세요. 요즘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힘드세요? 많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동료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느끼며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2. 소통의 균형 맞추기. 다음은 소통의 균형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게 바로 독백이 됩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강조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경험을 말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나누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며 소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다시 보고 싶은 사람으로 남는 비결입니다. 사례 2. 가령 친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친구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어떤 점이 재밌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더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당신과의 시간을 더 즐기게 되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3. 작은 디테일을 기억하기. 세 번째는 작은 디테일 기억하기입니다. 평소에 상대방이 말한 작고 사소한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사람에게 특별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 작은 기억이 누군가에겐 큰 감동이 될 수 있어요. 사례 3. 예를 들어 지인과 만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취업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라며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이 신경 쓰는 일이나 고민하던 부분을 누군가가 기억해준다면 단순한 만남을 넘어 소중한 인연이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4.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기. 네 번째는 긍정적인 인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작은 장점이나 노력을 알아주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않고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례 4. 동료가 회사 프로젝트에서 큰 역할을 했다면 사석에서라도 내가 있어서 일이 진짜 수월했어. 너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생겨 다시 만나고 싶어질 겁니다. 5. 자신의 단점도 유머로 소화하기. 마지막으로 자신의 단점을 유머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이 더 중요하죠. 때로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유머로 풀어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겸손함과 진솔함의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사례 5. 누군가와 첫 만남에서 길을 잘못 찾아 늦었을 때 심각하게 사과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길치라서 다음번엔 진짜 일찍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라며 유쾌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상대방도 편안하게 느끼고 다시 만나고 싶은 여유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한 인연을 바라고 만남이 의미 있게 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에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남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더 만나고 싶게 만들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1. 진정한 관심이 가지는 힘.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자기 표현 욕구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례. 동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순간. 만약 직장에서 만난 새로운 동료가 요즘 일이 바쁘다고 말한다면 단순히 힘들겠네요 하고 넘기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특히 힘들게 느껴지세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는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관심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으로 당신을 인식하며 자연스레 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대화의 흐름을 조율하기. 적절한 반응과 소통의 균형. 대화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교환 이론으로 설명하는데요. 사람들은 대화에서 얻는 보상과 비용을 계산하며 대화가 서로에게 유익하다고 느껴질 때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합니다. 대화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적절히 반응하며 자신의 경험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친구와의 취미 대화에서 소통의 균형 맞추기. 친구가 새로 시작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본인의 비슷한 경험을 길게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취미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가 더 많이 이야기하게 하고 본인의 경험을 간략하게 나누어 적절히 응답하는 거죠. 이러한 상호작용은 상대방이 대화에 더욱 몰입하게 하고 긍정적인 만남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3. 작은 디테일 기억하기.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섬세함. 사람들은 자신이 이야기한 사소한 정보까지 기억해주는 사람에게 더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를 소셜 인클루전, 즉 사회적 포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관계 네트워크로 받아들였다는 신호가 되며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례. 지난 대화를 기억하는 배려. 예를 들어 친구와 대화 중에 그 친구가 최근에 본 영화 이야기를 꺼냈다면 며칠 뒤 다시 만나서 그 영화 어땠어? 추천할 만해?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당신에게 특별한 배려를 느끼며 다음 만남에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디테일을 기억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4. 긍정적인 인정의 중요성. 인정과 칭찬은 관계의 기초.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타인이 자신의 장점을 인정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욱 긍정적인 인상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긍정적 강화 파저티브 리인포스먼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우리는 그 사람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례. 동료의 노력 인정하기. 만약 동료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때 내 덕분에 프로젝트가 훨씬 수월했어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그 사람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은 그 사람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나아가 당신을 더욱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5.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유머로 풀어내기. 인간적 매력 더하기.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 약간의 허점이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를 프레폴 효과, 프레폴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는 심리학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매력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 유머로 소화할 줄 아는 여유가 있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사례. 첫 만남에서 실수를 유쾌하게 넘기기. 처음 만난 사람과 약속 장소를 착각해서 늦었을 때 너무 심각하게 사과하기보다는 제가 길치라서 다음엔 2시간 일찍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라며
유머로 풀어보세요. 상대방은 당신의 겸손하고 여유로운 태도에 편안함을 느끼고 다시 만날 때에도 즐거운 경험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 그 이상입니다. 다시 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심과 세심함, 그리고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공감 능력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깊이 있는 관심을 보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존중하면서 작은 디테일을 기억할 때 상대방은 자신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고 느낍니다. 또한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의 균형입니다. 내 이야기만 전달하기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질 때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그 만남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가장 큰 힘을 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작은 성취라도 진심 어린 칭찬을 전해주면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때로는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유머로 받아들이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이를 웃음으로 소화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주며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진정성이 빛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인간적인 면을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리기 마련이죠.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은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진정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배려와 관심을 꾸준히 표현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이에게 특별한 존재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넘어 함께할 때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인연으로 남습니다. 결국 진심을 담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작은 디테일에 신경 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연결, 즉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태도가 쌓이고 쌓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보다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